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2회차 최종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L은 제가 초안 영상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준비를 하려다가 이 맨유와 맨시티가 이변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주중 경기까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최종픽에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뭐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신다거나 아니면 바쁘셔서 뭐 배팅 내용만 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 가입하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단톡방에서 다양한 정보들이나 이제 뭐 프로토픽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8개에서 1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중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본인과 생각이 같으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시영과 리차드도 일단은 결장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 성남은 2주 동안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좀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남 같은 경우에 라마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뮬리치가 정상 컨디션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공권에서 좀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성남이 세트피스나 이 세컨볼에서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남이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체력적인 부담을 봤을 때 제주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죠, 성남보다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경기력은 제주 쪽이고 배당도 일단은 제주가 정배당을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제주의 승보다는 좀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안 때는 좀 승무 방향으로 가면 적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한데 투표율이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이 경기에 투픽 쓰는 것보단 다른 경기에 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단통이라면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포항의 경기고요. 울산은 2승 3무로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주중에 전북전에서 일단은 승리를 한 상황이고요. 홍철이 일단 부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연무를 일단 끊어냈습니다. 8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그래도 4승 2무 2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팀은 일단은 동해안 더비죠. 일단 울산이 정배당을 받았고요. 제 생각도 일단은 뭐 초안과 동일하게 울산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경기력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 수원FC 상대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었던 그런 포항이었고요. 근데 뭐 임상엽의 초반에 그 득점이 아니었다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항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이 좀 없을 때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전북이 라인을 좀 올렸었기 때문에 그러한 카운터나 크로스 세트피스에서 좀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인터제어가 조금씩 리그에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이고 바코는 진작에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울산과 반면에 타시와 크베시치 뭐 많은 활동량 보여주고 있고, 타시 연계 좋지만 뭐 사실 뭐 K리그에서 용병 선수들에게 바라는 부분은 뭐 공격 포인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게 포항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울산의 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 공간이 있을 때 울산, 또한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포항이 제공권도 불안하고 울산 상대로 라인을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수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간은 역시 불안한 그런 포항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광주는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펠리페, 박정수, 이한샘이 부상자 명단에 있고요. 이창동 같은 경우에는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석종이 복귀를 했죠. 니콜라우는 여전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장호익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광주가 수원 삼성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고요. 그리고 수원 삼성이 2연승을 하고 있고 광주가 홈일 때는 수원 삼성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한테는 저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원 삼성 쪽으로 보이는 경기고 광주가 최근에 흐름도 좋지 않고 반면에 수원 삼성은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수원 삼성인데 이런 K리그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쉽게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도 좋겠지만 승도 나오지 않을까, K리그의 특성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최종 때는 수원삼성이 그래도 지금의 광주 상대로 펠리페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최종 픽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죠. 지금 사실 두 팀의 분위기를 보면 해외 배당이더라도 2점대가 넘어갈 배당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한 결장 예정자의 펠리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한 1점대 후반대까지는 해외 배당에서 책정이 됐었어야 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요. 일단 2점대가 넘어가는 좀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 삼성이 물론 헨리가 주중 경기 때는 선발로 나오긴 했었지만 헨리 혼자만으로는 좀 제공권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지금 광주가 펠리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는 노릴 부분은 역습인데 수원 삼성이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주중 경기 때 좀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 분명히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변이라면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전북의 경기고요. 대구는 연승이 끊겼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전북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의 전북의 전적을 보면 3무 2패입니다. 이거는 하위권 팀의 전적인데 전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지금의 전북의 모습이 좋지 않고 경기력 또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승기와 한규원 선수가 지난 경기 때 주중 경기 때 복귀를 했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이 대구 상대로 담당 일진입니다. 전북이 대구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구가 홈일 때는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상대로. 그만큼 전북에게 약했던 대구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중 경기 때 전북이 울산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대구 상대로 또 연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게 좀 처참하게 홈에서 패배를 했죠. 홈에서 지금 대패를 하고 있었던 그런 전북의 모습,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한 배당도 높게 책정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이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변이라면 승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구의 최근 분위기, 반대로 전북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도 조금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전북이라는 팀이 3연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구 상대로 강했었던 이런 전북이 3연패는 없지 않을까. 스쿼드 자체는 사실 전북이 대구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고 체력적인 부담도 주말 경기가 없었던 전북이었었기 때문에 대구는 좀 지쳐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북 또한 지금 믿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서울의 경기고요. 강원은 조지한, 임채민, 고무열이 여전히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역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주영이 복귀할 것 같고요. 황현수와 윤종규는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서울이 강원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강원이 홈일 때는 서울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상대 전적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원이 서울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생각보다 낮은 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강원으로 가야 되나라고 조금 고민을 했었다가 그리고 저는 경기력에서는 서울이 좀 경기 감각은 강원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주축 자원 임채민의 공백도 물론 있겠지만 조재환과 고미홀이 없을 때 이런 강원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대원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주축 자원의 부상이 있는 강원, 반면에 서울은 박주영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강원의 측면과 뒷공간을 좀 노릴 수 있는 조영욱이라든지 아니면 나상호 같은 좀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선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좀 활용해서 강원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강원의 단통 패로 초안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원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투표율이 좀 이 경기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죠. 그래서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사카, 베예린, 다비드 루이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사카는 주중 경기 때 출전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긴 하고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마치, 램프티, 프로페르, 벨트만 이런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마치와 램프티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동기부여를 본다면 아스날은 유로파권 컨퍼런스 리그까지는 좀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가 높은 쪽은 아스날이고요. 브라이튼은 동기부여 자체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홈에서의 경기고 연승이 좀 길게 이어지는 상황. 최근에 경기력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주중 경기 때 페페의 활약 뭐 메시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의 분위기도 좋고 동기부여도 높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아스날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아스날이 브라이튼 상대로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상대 전적에서도 브라이튼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이 있고요. 유독 브라이튼 만나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브라이튼이 사실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압박도 좀 어느 정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이 좀 고전하는 부분들 브라이튼에게 찬스를 좀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날이 연승이 긴 부분 또한 홈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동기부여적인 부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좀 우세해 보이지만 브라이튼 상대로 약했었던 전적과
그런 부분들 브라이튼 역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대충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스날이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면 좀 불안한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초반 때는 좀 지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스날이 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브라이튼 상대로 약하긴 했었지만 질 것 같은 느낌은 좀 없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캐시, 트레제게 그리고 상송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캉테가 일단은 결장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크리스텐센이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첼시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톤빌라가 첼시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아스톤빌라가 홈일 때는 첼시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배당이 근데 뭐 아스톤빌라가 이번 시즌 좀 잘 나가는 팀이라서 좀 적절한 배당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좀 떨어지는 전적, 반면에 첼시는 원정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대충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첼시 역시 좀 지금 상황에서는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죠. 챔스권을 좀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첼시가 더 높긴 하지만 아스톤빌라도 대충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봤을 때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첼시의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원정에서 좋은 전적 또한 이런 아스톤빌라의 뒷공간이나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무난하게 이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과 동일하게 아스톤빌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풀럼은 케어니 로빈슨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 풀럼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요. 풀럼이 리그에서 마지막 홈경기이기 때문에 좀 이 경기 좀 동기부여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풀럼에게 정배당을 줬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풀럼이 뉴캐슬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인지 좀 이 풀럼에게 정배당을 준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죠. 이 투표율은 배당에서 역배팀이 투표율을 정배당을 받았을 때 또 반대로 이 투표율에서 역배팀이 이 배당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당에 정배당을 받은 팀이 일례로 들자면 2회차 전에 이제 우에스카와 빌바오의 경기가 있었죠. 그때 빌바오가 투표율은 정배였었는데 우에스카가 배당이 정배였어서 그때 우에스카가 들어왔고, 또 지난 주말 회차에서는 엘체 경기가 그랬었죠. 엘체가 투표율은 역배였었는데 이제 배당은 정배였었는데 그대로 배당이 좀 들어왔어서 이런 경기도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풀럼의 단통 승으로 최종 때는 좀 바꿔봤고요. 경기력은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풀럼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뉴캐슬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풀럼이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캐슬이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쪽을 조금 생각을 했었다가 이렇게 정배당을 굉장히 낮은 정배당이죠. 풀럼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풀럼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불안한 부분은 그렇게 배당과 이 투표율이 정력배가 뒤바뀌었을 때의 경우가 좀 라리가에서 들어왔었던 경우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EPL의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풀럼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고요. 리즈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원정보단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에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리즈의 마지막 홈경기 동기부여도 리즈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 웨스트브로미치가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침투도 좀 놓치고요. 그래서 리즈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과 동일하게 리즈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반스와 에반스, 윈테르, 그리고 저스틴 선수가 결정 예정인데 에반스와 반스가 없는, 하비 반스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토트넘은 데이비스가 결정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일단 레스터는 홈에서 원정보단 좋지 않은 전적, 그리고 토트넘 역시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고 두 팀 다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승패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투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은 경기고,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사실 지금 토트넘이 케인 선수의 그 이적설이죠. 이제 이번 여름 이후로 나간다. 그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터져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비도 불안한 토트넘이고, 그리고 지금 팀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는 두 팀 다 높지만 경기력이나 이런 팀 내부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초반과 동일하게 레스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뭐 여전히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리버풀은 홈보다는 그래도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없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이 경기를 사실 울버햄튼과 맨유 경기도 있었는데 이 경기를 넣었다는 게 저는 왜 넣은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강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도 좋고 동기부여도 높은 이런 리버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를 넣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특처럼 느껴지는 경기인데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이 경기가 리버풀 상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등한 상황 또는 완전히 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리버풀의 승으로 갔을 것 같은데 리버풀의 최근 분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나도 리버풀 쪽으로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의심이 좀 드는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뭐 배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강했었고 동기부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리버풀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칸셀로가 퇴장을 당했었죠. 아구에로가 결장 예정이고요.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2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에버튼은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시티가 에버튼 상대로 좀 강했습니다. 7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좀 의심을 했었던 경기입니다. 동기부여가 에버튼이 더 높고 그리고 맨시티가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좀 무승부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 이변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맨시티가 에버튼 상대로 너무 강했었고 25경기째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데이터 때문에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를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배당도 생각보다는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어느 정도 좀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승까지는 좀 받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벌리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결장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23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벌리 같은 경우에 2연패가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 중이고요.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셰필드는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 반면에 벌리 역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벌리 결정 예정자 중에 닉 포프 키퍼가 지금 부상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는 벌리의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셰필드, 제가 초안 때는 셰필드의 승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종 때는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셰필드가 벌리 상대로 이런 홈에서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승을 좀 고민을 했었지만, 이 승을 하기에는 지금 부상자들에서 특히나 전방에서의 샤프나 맥버니, 버크 이런 중요 자원들이 부상자 명단에 있어서 벌리 상대로 이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패배하지 않는 그림으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무승부로 좀 가져가 봤고요. 셰필드가 23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는 점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셰필드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벌리의 승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셰필드 전방에서의 이 결장 예정자들이 타격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브루스터가 또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시즌 골이 없죠. 공격수가 미트로비치도 한 3골 정도는 넣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셰필드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란지니 그리고 마시아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로메오와 버틀란트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고, 웨스트햄이 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는 그래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 때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 두 팀의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웨스트햄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좀 강했었던 이런 상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의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은 잘 나가고 있지만 두 팀의 성적은 사실 지난 몇 시즌 동안 좀 비슷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지난 시즌엔 더 좋은 순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웨스트햄 상대로 약했었던 사우스햄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승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그리고 풀백과 독시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